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지수 선물과 골드, 오일까지 전부 다 상승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FDA가 외부 자문단의 긴급 사용 승인 회의를 앞두고 모더나 백신이 긴급 사용 승인의 기준을 충족한다라고 조금 전에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백신과 함께 코로나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지 시각으로 오늘부터 미국 FDA가 FOMC 회의를 열게 되죠. 이에 따라서 시장에 지금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다양한 전략들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기 전에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화요일장은 아토마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장 아토마스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도 이제 화요일하고 이제 목요일날 제가 고정 출연이다 보니까 이제 항상 이제 주에 월요일하고 수요일마다 조금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장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좀 보기 좋았으면 좋겠다, 또는 이슈 관련 부분들도 조금 이제 잘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는데, 그래서 오늘 일단 시장 자체가 조금 분위기가 조금 심상치가 않네요. 그래서 일단 오늘 좀 시장이 많이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잘 파이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또 재밌는 시장이기 때문에 1시간 동안 많은 정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도 열어두고 있고요. 또 유튜브 라이브도 저희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1시간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외에 우리 아토마스터와 함께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검색창에 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 상품들 어떤 시세에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유로 FX를 제외하고 모든 상품들이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S&P 500부터 살펴보시죠. 네, 먼저 S&P 500은 0.7%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3,665.7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 역시 0.77%가량 올라주고 있습니다. 12,557.5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0.85% 오른 47.39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는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1.3% 올라서 1,856.3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는 약보합권입니다. 1.21685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이 환율을 제외하고는 모든 상품들이 올라주는 그런 현상이 연출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 나오고 있는지 저희 오늘 준비된 글로벌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 선거인단 투표에서 과반의 선거인단을 확보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11월 3일에 열렸던 대선도 승리했고요. 이제 어제 열린 실제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승리하면서 사실상 당선을 확정 지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결과에 불복하면서 각종 소송전을 이어왔지만 이날 투표에서도 패배함에 따라서 앞으로 선거 뒤집
뒤집기가 무산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까지도 선거인단 투표와 바이든 당선인의 연설에 대해서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바이든 당선인은 연설을 통해서 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울 때조차도 국민의 의지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다라면서 투표 결과에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건 1월 5일에 확정될 이 상원의 어떤 당이 과반을 차지하느냐 이런 정보죠. 조지아주의 투표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로써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은 시장에서 전부 거쳐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만나보시죠. 네, 연준이 조만간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일 수도 있다라고 JP모건이 진단했습니다. 현재 연준은 장기 금리의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서 매달 1,200억 달러의 국채와 주택 저당 증권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지난달 FOMC 회의에서 나온 가이던스 변경이 이 자산 매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연준과 일치하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번 주 FOMC에서 자산 매입 철회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단서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JP모건이 예측했습니다. JP모건은 연준이 이 자산 매입 가이던스가 팬데믹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신호를 보냈는데요.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느냐 급락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준의 입장이 계속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연준이 이 매입 프로그램이 계획보다 일찍 끝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코로나 위협이 사라진 뒤에 3개월이나 6개월, 12개월 동안 매입을 이어갈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연준의 FOMC 회의가 진행이 되고요. 한 17일쯤에 이 FOMC 회의 결과가 시장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또 연준이 어떤 발언을 할지 집중해서 지켜보시는 것도 좋겠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시죠. 네, 국제유가가 코로나 재확산에 내년도 전망도 불투명해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재 영국과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유 수요가 회복되는 데는 몇 달이 더 걸릴 것이다라는 분석인데요.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백신 접종을 받고 경제적으로 석유 수요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연말 연시가 곧 우리에게 다가와서 또 다른 코로나 급증 사태와 경제 폐쇄가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IEA 파리 지구에서는 하루 원유 수요를 5만 배럴, 내년에는 17만 배럴로 수정하기도 했고요. 오펙도 이 원유 시장 보고서를 시장에 내놨죠. 내년 원유 수요를 하루 평균 36만 배럴 하향된 9,589만 배럴로 전망을 했습니다. 특히 내년도 상반기에는 코로나 재확산의 수요가 불확실한 데다가 내년 말까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수요가 회복되기까지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늘 원유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때는 1.8%까지 상승을 했었는데요. 현재 크루드 오일 가격은 0.89% 올라서 47.4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47달러 선 깨고 지금 올라와 준 모습인데 오늘 이렇게 다양한 이슈가 있으니까 각 상품별로 자세한 전략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 3가지 중에서 혹시 또 짚어볼 만한 이슈 있었을까요? 일단은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내용 다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첫 번째 내용부터 보자면은 사실 이제 대선 이후 이제 계속적인 이제 불확실이 사실 조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혹시나 만약에 진짜 가능성이 적더라도 이제 이러한 이제 변복에 대한 변수가 존재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만약에 이제 된다면은 이제 트럼프가 이번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제 바이든이 선거인단 투표에서 과반 확보고 진행이 되고 이제 확실하게 이제 1월 20일 취임식까지 이제 하게 되는 상황인데 사실 저는 조금 걱정을 계속적으로 했던 부분이 뭐냐면 혹시나 트럼프가 이 상황에서 이제 뭐 변수를 하나 만들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 내에서도 가져올 불안성이라는 게 이제 대선이 워낙에 좀 큰 이슈였다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계속적으로 혹시나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래도 일단은 이제 이제 외신까지 나오게 되면서 이제 대선에 대한 승리가 이제 공식화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조금 보겠습니다. JP모건 이제 사실 이제
그 자산 매입에 대한 축소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 자체가 자산 매입의 축소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좀 바뀔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보게 된다면은 백신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거지 아직까지는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개발이 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시장 자체 내에서도 현재 지금 많은 하락세를 많은 조금 이제 급락을 좀 보여줬던 실물 경제 자체가 이제 이런 백신 자체 내로 이제 기대감으로 상승해주는 그림은 맞습니다. 원자재도 어느 정도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 내에서 반영을 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현재 조만간이라는 말 자체가 저는 조금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불편한 감이 조금 있습니다. 불편하신가요? 네, 많이 너무 불편하죠. 불편하신가요? 네. 왜냐하면은 네. 연준 자체 내에서 현재 FOMC 회의록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는 뭐 채권 매입이라든지 MBS 네. 채권, 그 MBS 모기 채권 등은 지속적으로 1,200억 달러씩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매달. 근데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번 CAG 제로 금리 수준을 유지해주고 있는 이 두 가지는 사실상 이제 공식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봤었어도 이 두 가지에 대한 밸런스가 깨지게 된다면은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가 크게 이제 급락에 대한 포인트를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만간이라는 포인트 자체가 일단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확실하게 이제 어떤 시점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네.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불안 요소를 조금 줄 가능성이 높은 이제 외신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야기거리가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유가에 대한 얘기를 조금 진행하면은 그 EIA에 대한 이제 원유 수요, 이제 백신에 대한 이제 공급이 이제 수요가 회복을 시킬 것을 보이지 않다고 하는데 그때도 말씀은 드렸지만 백신이라는 것도 하나의 한계치가 무조건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기대감이라는 것도 무조건적으로 한계라는 게 존재하고 그 기대감 자체가 전체적인 시장 자체를 부흥으로는 만들 수 있는 첫 밑거름은 될 수 있지만은 예전 상태로의 회복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이슈가 바로 여기 기사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유가라는 것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비철 시장이라든지 에너지 사업에 대한 시장 자체에 대해서 본다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위험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크게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달러에 대한 가치와 그거에 대한 통화와 그거에 대한 비중을 봤을 때 위험 자산으로 조금 분류가 되는 거지 사실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뭐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실물 경제가 올라갈수록 따라오는 게 사실 원자재급 선물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유가가 오늘도 1.8% 이상 상승을 보였지만은 일단은 이런 거 갖고 지속적인 부분만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언제든지 이 구간대는 언제든지 깨질 수가 있는 부분이고 사실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시장이 계속적으로 안정권에서 과열 매수로 계속 올라가는 그림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변수가 많은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외려 주식이나 선물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말을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확실한 악재보다는 보이지 않는 변수가 사실 시장에 대해서는 더 걱정거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제 백신이라는 하나의 기대감이 있지만 이 기대감이 언제까지 유지가 될지도 사실은 궁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이 나오게 돼서 차후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도 걱정이 되고 백신이 가장 큰 변수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백신이 이렇게 단시간에 개발된 것도 사실은 좀 이례적인 일이고요. 앞으로 뭐 표본이 너무 적어서 정말 앞으로 어떤 일이 백신으로부터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좀 시장에 참가하실 때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JP모건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주식을 싸게 사고 싶어서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그럴 조금 수 있다고 들거든요.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그래서 혹시나 이제 그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는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막 뭔가의 기간이라든지 네. 저도 옛날에 막 FOMC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네. 사실 이제 약간 불투명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막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를 2%에 대한 이제 평균 물가를 계속적으로 네. 유지를 할 건데 뭐 어느 시점에서 할 거고 어떤 플랜으로 할 건지 이런 얘기가 안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은 확실하게 그러니까 얘기에서 계속 건덕지는 주는데 확실하게 뭔가 오는 그런 맞아요. 그림들이 없다 보니까 사실 네. 시장 대응이라든지 이제 기본적 분석에서 외신을 조금 들어갈 때는 사실 좀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다 생각이 네. 듭니다. JP모건이 예전에 한 몇 달 전에 셀트리온에 대해서 악재를 설명을 했는데 그때 뭐 싸게 저가 매수를 했다 이런 말도 그런 있었잖아요. 이슈도 한번 있었었죠.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 이제 은행권에서도 계속적인 리포트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오는 네.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일단은 그냥 들려오는 이슈다라고 이 정도까지만 받아들이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연준의 조만간 매입 축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준비하신 내용이 있다고 들었는데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연준에 대한 자산 매입에 대한 규모 가치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외려 지금 오늘 이슈 하나가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PPT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글씨가 조금 작아서 번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중요한 얘기만 조금 짚어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은 미 초당파 부양책에 대한 2개 법안을 추진한다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도 아시다시피 이제 민주당하고 공화당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부양책 가지고 논의를 계속적으로 연결해서 많이 했었어요. 합의점도 잘 안 나왔고 뭐 이야기만 되고 뭐 약간 그런 기대감 자체가 기대감이 됐다가 떨어졌다가 기대감이 됐다가 떨어졌다가 이런 식의 랠리라고 보는 건가? 그러니까 랠리라고 보기보다는 사이클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겠네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언급이 됐었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슈 자체는 이제 12월 9일 날에도 나왔던 이슈예요. 국내외 이슈인데 미국에서 보게 되면은 민주당 상원의원은 9천억 달러 규모의 4개월짜리 부양책의 합의에 가까워졌다. 일단 기대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제 그 후에는 이제 낙관적이라는 언급과 함께 뭐 부정적인 얘기도 같이 하죠. 언제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다고 하는데 기대는 해. 낙관적으로 봐. 근데 대신 언제 할지 모르니까 그냥 이런 시기를 계속 몇 달째 그러고 있죠. 그러고 있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오늘 하나 이슈에서 속보에서 보게 되면 이게 전일 12월 15일 오전 12시 34분에 날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 초당파에서 부양책이 추진이 되는데 2개 법안으로 추진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분적인 내용을 본다면은 초당파 의원들이 부양책을 2개의 법안으로 나누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보도했다. 일단 중이죠. ING 중이고. 자, 초당파 의원들은 당초 9,080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라고 설명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일단 이 2개 법안이 어떻게 나눠지냐면은 일단은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7,480억 달러와 이제 1,600억 달러의 규모의 지방정부 지원 및 책임보호 조상을 묶은 또 하나의 법안을 나눈다고 보시는데 그냥 간단하게 7,400억이랑 1,600억 달러를 이제 부양책을 나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지원안을 2개로 분리를 하는데 기존에 제시했던 9,080억 달러 지원안은 양당의 의견차가 거의 없는 부분에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계속적으로 부양책 합의가 안 됐던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민주당하고 공화당 내에서 너무 많다, 적다 이 금액 가지고 문제가 네. 되게 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타협을 좀 잡아줬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7,480억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여보호 프로그램, PPP라든지 추가 실업수당, 이제 12월 6일 날 한번 종료가 됐었었는데 일단 공화당 얘기가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그건 뭐 추후에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백신에 대한 보급 그리고 학교 지원에 대한 포함이다 보니까 이거는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시장에서 한번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가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규모는 좀 작죠. 7,400억보다는 규모는 작은데 일단 이 내용 자체 내에서 본다면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과 공화당이 요구하는 것을 고루 갖췄다는 부분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의 문제점은 뭐였냐면 부양책 내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 가격에 대한, 그러니까 그 금액에 대한 합의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에 대한 요구점을 나눠서 즉 2개의 법안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외려 부양책에 대한 타결 시점이 조금 더 빨리 오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외신 같은 부분들은 체크를 하시고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기사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부양책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잡아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슈가 좋아요. 그냥 해결성이 있나 실마리를 좀 줄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제가 이런 죄송합니다. 괜한 JP모건에 가져와가지고. 아닙니다. 네, 아닌가요? 네, 그래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 있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아토 마스터께서 설명을 해주신 게 양당이 계속해서 부양책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부양책을 두 가지로 나뉘게 되면서 합의에 거의 도달한 상태다. 그래서 곧 이 부양책이 정말 시장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도 당연히 부양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트레이딩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여기서 글로벌 이슈 정리해보고요. 해외 선물 나우 코너로 바로 이동해 볼게요. 네, 오늘 저희 해외 선물 나우 코너에서는요. 첫 번째로 골드 상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가 지금 굉장히 잘 가거든요. 저희 방송 시작하고 나서도 최고점 찍었어요. 1859.3 한번 찍었는데 자, 이 시점에서 왜 골드 이렇게 올라가는지 어떤 전략 주실지 팻말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골드 매수 주셨습니다. 자, 지금 골드 왜 이렇게 잘 올라가는 거죠? 일단은 뭐 네. 약간 달러 인덱스 관련해가지고 한번 봤긴 봤는데 뭐 저점에 대한 부분 갱신도 한번 좀 이뤄졌다고 봤어. 근데 이제 뭐 그렇게까지 영향성을 좀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일단은 이제 어느 정도 이슈 부분이 섞여 있는 건지 아니면 시장 내에 뭔가가 지금 다른 껴 있는 건지를 일단은 뭐 조금 이따 알아봐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은 뭐 차트적인 부분하고 현재 기술적인 부분에서만 조금 얘기를 해서 네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상당히 외로 저가 이제 매수를 들었다거나 매도 그러니까 방향성을 체크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그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선물이나 주식에서도 그 방향성이 물려도 추세에 물려라는 부분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이제 현재 상승 시점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전에 추세를 보게 되면 약간 이제 하락세에 대한 시도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고점, 저점 좀 중심가 자리에서 외려 매도를 들어가게 되면 좀 불리할 수 있는 종목이 지금 골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가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외려 그냥 자리값을 한번 기다려보는 식에 대한 트레이딩 자체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뭐 일단은 그냥 뭐 단순하게 이제 일본 관점 보면서 얘기를 조금 진행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부분이 되게 조금 많이 의아했었어요. 예전에 상승 부분을 줬고 그 후에 이제 안착까지 21선 안착까지 나왔던 캔들인데 자, 여러분들 21선은 파란 색깔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포인트 제가 붙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선물이라든지 그러니까 선물, 그러니까 주식도 뭐 포함이겠지만은 약간 이제 차트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항상 조금 단기적인 뷰를 봤었을 때는 5일선하고 21선에 대한 관점을 비중으로 크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추후에 61선이나 120에 대한 관점을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캔들 부분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예전 저점 라인들을 찍어주고 나서 단기 이제 5일선에 대한 이제 회복이 들어오고 이제 21선에 대한 수급이 한번 좀 깨지게 되면서 상승으로 이제 추세가 바뀌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12월 7일 정도 이제 저번 주 월요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때 당시에만 봐서더라도 아 이거 어느 정도 계속적인 상승 보합이 계속 이루어지겠구나 안착에 대한 뷰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외려 이제 1840 라인대나 80 라인, 50 라인대를 좀 깨기 힘들다. 그래서 이 캔들이 의미하던 부분은 제가 딱 1850 라인대에서 1840 구간대가 계속적으로 유지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워낙에 시장에서 꽤나 컸던 이슈들이 좀 많았다 보니까 굵직굵직했던 이슈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큰 등락차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뭐 ECB 통화 정책도 이제 얘기가 있었고 이제 브렉시트에 관한 내용들도 좀 포함이 돼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네. 시장에 대해서 외려 차익 매물이 조금 이제 생기는 시점이고 외려 조금 현재는 관망하는 트레이딩 자체를 봐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좀 손실도 좀 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직접이요? 네, 저 손실도 봤었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저는 솔직하다 보니까 항상 수익을 딸 수가 없더라고요. 아, 그럼요. 네, 어떻게 항상 그쵸. 수익만 딸까요? 네, 저는 이 캔들에 좀 당황을 많이 했었는데 분명히 이제 수급적인 걸 이제 확실하게 체크를 해준 캔들이 나왔는데 그걸 도리어 이틀 만에 깨버렸더라고요. 단기 하락세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외려 지금 관점에서는 매수 매도에 대한 방향성을 보기보다는 12월 FOMC 관련해가지고 나오는 내용을 토대로 방향성 잡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던 차였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외려 예. 지금 이 폭을 잡아주면서 약간 단기적인 하락세를 유지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좀 더 분봉해서 보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체크를 하게 되면은 제가 좀 그거만 봤었는데 현재 이제 이때 당시에 저점 라인 확보하고 추가 상승이 나온 다음에 그 추가분을 지금 매도 하락으로 다 빼준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저점 라인 때도 이제 확실하게 갱신이 보여준 상태다 보니까 아 얘네들이 모멘텀을 약간 좀 FOMC 전까지는 하락으로 가겠다 약간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추세 때 저항을 한번 그어가지고 봤었었는데
현재 약간 이제 이런 식의 240분봉이라 좀 보기가 힘든데 60분봉을 좀 보겠습니다. 60분봉으로요. 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항대가 현재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현재 채널 구축이 이제 아래쪽과 지지대와 저항대가 현재 이런 식으로 맞물려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박스 장세라도 보일 수가 있는데 일단 저점에 대한 확대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 보니까 채널 축으로는 매도에 대한 장세 관점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장세도 한번 좀 크게 한번 올라오게 되면은 43 라인 때 한번 매도를 한번 눌려서 봐도 되겠다. 아니면 48 라인 때 위까지 한번 체크를 해서 봐도 되겠다고 했었는데 애들이 지금 채널 자체 내에 대한 선에서 상단 구간대 돌파하고 나서 지금 되돌린 시점으로 바로 올려놓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매도 저항에 대한 추세에 대한 큰 틀 하나가 지금 깨진 상태고 매수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 자체 내에서 현재 매도에 대한 대응보다는 매수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보면 리턴과 리스크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일 시점에서 본다면은 사실 여러분들도 제가 뭐 맨날 나와서 얘기는 하는 거지만 장대 양봉 한번 크게 나오면은 아나운서님도 이제 외우셨을 거예요. 봉중심 제가 무조건적으로 체크를 한다 했었었는데 이 51.6 라인대를 지금 받고 반등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양봉에 대한 큰 종가 마감이, 그러니까 양봉에 대한 장대 양봉에 대한 종가 마감이 크게 이루어지고 상태에서 이 캔들에 대한 봉중심 라인대가 51.6 라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네. 51.6 라인대로 나오는데 현재 다음 캔들에서 이 캔들이 이제 좀 있으면 11시 봉이 되는 캔들에서 보게 되면은 저점 라인대가 현재 51.3 라인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자그마한 부분들 60분봉이다 보니까 자그마한 부분은 아니네요. 예. 네. 좀 중간 크기의 부분들에 대한 이런 요소들만 체크를 하시더라도 사실 이제 손절에 대한 레인지 자체가 좁은 구간에서에 대한 좋은 구간에서 진입 자체가 조금 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추세 틀 한번 그어 보시고 이 추세 틀에서 상당 돌파 크게 나온 캔들에 대한 봉중심 가격대를 한번 체크를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자리값이 한 번씩은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쯤에 이제 매신하실 때 한번 내려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좀 아깝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뭐 방송만 안 했으면 바로 매수를 하시는 건데. 아니요 그건 그래서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은데 그냥 이런 자리들이 좋은 자리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오히려 한 번은 기다렸다가 볼 수 있는 자리다 또는 이제 외려 급소를 한번 노릴 수 있는 자리들이 이런 자리들이기 때문에 아깝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들 한 번밖에 안 와요. 진짜 하루에 한 번. 예, 그러니까 3시간 기다렸다가 한 1분만이 지나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튼 현재 그리고 이제 모멘텀 자체가 조금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일목균형표라는 이제 지표 하나를 보게 되면은 자 라인 설정에서 이제 전환선하고 후행 스팬이라는 부분만 제외를 하고 일단 이 지표에 대한 두 가지 시점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만 말씀드려야 되겠다. 기준선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제외를 하고 지금 아나운서님도 이렇게 보시면 구름대가 하나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또 저 긴장시키시네요. 아예 이거 그냥 구름대. 간단한 건데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추세를 약간 형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지금 이제 구간대에서 이제 하락 시점이 계속 크게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하락 시점이 계속 크게 나왔는데 이때 당시 구름대를 아래로 돌파하면서 이 구름대 아래로 계속적으로 주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인 이제 일목균형표에 대한 구름대에 대한 관찰 시점을 본다면은 이제 매도에 대한 장세 대응이 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얘네들이 주가가 구름대를 돌파하는 시점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대부분 매수 추세에 대한 변곡 시점을 보여준다라고 하기 때문에 추세에 대한 바뀌는 시점. 그래서 매도에서 매수로 바뀐다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상승 추세를 계속적으로 주다가 이때도 뭐 꼬리만 나왔지 구름대를 크게 밖으로 나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세 한번 잡아주고 올려주는 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때 중기적인 하락 관점이 나오면서 구름대가 이제 상승 구름대가 이제 이탈이 나왔잖아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구름대 밑으로 가면서 약간 이제 매도적인 추세를 보여줬다가 지금 현 시점에서 금일 이제 다시 한번 일목균형표 구름대를 돌파하면서 상승에 대한 추세가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제 1분과에 대한 뭐 이제 21선에 대한 안착 부분에 대한 관점 자체와 그리고 이제 추세대에 대한 트레이딩과 이제 뭐 이런 부분 비중을 본다면 사실 매도보다는 매수에 대한 관점 자체가 조금 더 이롭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갑자기 하락 추세에 있다가 이 구름대를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로 바뀐 게 사실은 좀 예측하기가 어려웠을까요? 저는 예측하기 이런 게 뭐냐면은 사실 이제 이런 패키지 이제 부양책에 대한 얘기 자체에 대해서도 사실 어제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네.
시작에 대한 시점 자체가 어제부터 상승이 나왔더라면은 이게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좀 가는구나 얘기가 좀 되고, 그리고 오늘 좀 나왔던 이슈에서 보게 된다면 사실 이제 뭐 트럼프에 대한 이제 그거 보게 그 뭐지 트럼프 그러니까 바이든에 대한 당선이 확실히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불투명해져서 부양책에 대한 확실한 추진 방안 때문에 안전자산의 가치가 좀 올라간 게 아닌가? 달러에 대한 가치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원래 대선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네. 대선에서 사실 우리가 그때도 시장에서 대부분 느끼셨지만은 대선 중에 바이든이 지지율이 높든 간에 트럼프가 지지율이 높든 간에 주가 지수는 계속 올라갔었어요. 원래는 좀 달라야 되거든요. 공화당이 되든 민주당이 됐었을 때 주가에 대한 진폭 자체가 조금 위아래에 대한 시점이 흔들려야 되는데 대선 때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높든 이 두 분에 대한 지지율이 누가 높든 간에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갔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점에서 느낀 게 하나 있는 게 뭐였냐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기대하는 게 뭐냐면 대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양책이다. 대선이 끝난 뒤에 부양책을 논하는구나. 그래서 대선이라는 이제 하나의 불확실성인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이 시점에 대한 장세가 대선이 끝나고 나서 부양책이 어느 정도 한 발 앞서서 빨리 진행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양책에 대한 그러니까 부재라든지 약간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가 되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 자체가 올라간 거고, 이때 당시 달러 떨어졌거든요. 골드 올라가고. 그리고 근데 이런 기대 속에서 이제 트럼프가 얘기했던 게 뭐였었냐면 불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좀 이해를 못하겠다. 나는 이 투표 결과를 인정 못한다 하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대법원 가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크게 해소가 되면서 다시 한번 달러에 대한 약간 좀 주가라든지 골드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세에 다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풀어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풀어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면은 시청자분께서 한번 질문을 해주셨는데 골드 장기 전망이 있잖아요. 네네. 내년도에 이 은행들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뭐 누구는 2,000달러, 누구는 3,000달러 이렇게 제시를 했거든요. 온스요? 온스당. 네네, 말씀하세요. 온스당. 일단은 상승 시점을 저는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네. 일단은 미국 내에서 페드가 지금 당장에 뭐 백신이 되고 뭐 실물 경제에 대한 회복이 보면 크게 되더라도 지금 당장 기준금리라든지 그러니까 금리 자체라 부분이라든지 이런 이제 통화적인 재정 정책 부분에서 크게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특히나 골드라든지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가장 큰 사이클은 금리거든요. 금리.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 자체가 2023년대까지 계속적으로 좀 0%대의 금리로 계속 지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거의 뭐 확정이죠. 확정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그 금리에 대한 그 제로 금리 속에서 사실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좀 증가할 부분이 있고 네. 2021년도 한 3월 중순이다 이렇게 보게 된다면은 아마 저는 조금 강보합 상태의 스탠스를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2021년이요? 네, 21년 3월 정도. 내년 3월이네요. 네, 내년 3월이죠. 그러니까 뭐 지금도 저는 뭐 상승에 대한 뷰를 계속 보고 있는 상태고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얘기를 드리면은 사실 매도적인 시점보다는 중장기적인 시점이면은 뭐 매수에 대한 뷰가 조금 더 옳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상방으로 좀 갈 거다라고 골드를 봐주셨고요. 장기적으로도 일단 오늘 시점에서는 1851.6 라인이 좀 지지가 되면 매수를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맞죠? 근데 이미 받아가지고 이미 자리가 떠났나요? 네, 이미 떠났습니다. 떠났어요. 이미 떠난 네. 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안타까운데. 네, 여기 와가지고. 그럼 오늘은 매수 진입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일단은 위쪽으로 크게 올라오면 매도도 한번 봐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이 자리를 아쉽네요. 한 번은 그냥 관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관망으로. 오히려 관망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골드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 다음 상품 오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도 오늘 참 많이 올랐어요. 지금은 0.6% 올라서 47.26달러. 근데 지금 많은 보고서에서 원유 수요가 회복이 느릴 것이다. 내년도도 안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시점에서 일단 팻말로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 금일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에서 네, 금일 오일에 대한 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오일 관망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아직도 저항대에 막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큰데 저는 만약에 이제 장세기 이제 미장 증시에서 좀 시작이 돼가지고 47.3 지금 제가 제일 조금 중요하게 보는 저항대가 40 라인대거든요. 여기 가격대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 이때 관점에서 최소 60분봉에 대한 종가 라인대 마감이 이렇게 양봉으로 들어 올려야 돼요. 몸통 자체가 꼬리는 뭐 의미는 없고 어떻게 그러니까 그림 자체를 보게 된다면은
근데 너 몰래 일봉부터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기초적으로 60분봉이 마감이 되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박스 쪽 위 상단 구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서 이제 저항대에 대한 체크를 지금 고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일단은 뭐 일봉부터 조금 보면서 얘기를 네.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유가에 대한 이제 랠리 포인트 국면이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지지력을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유가를 계속적으로 차트라든지 일봉 차트를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얘네가 이제 5일선에 대한 랠리 자체에 대한 국면이 조금 이제 길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 단기적인 이제 이탈 시점은 첫 번째 이 구간 때는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네. 오펙 플러스 정례 회의가 조금 이제 미뤄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박스 장세가 한번 이뤄져가지고 5일선에 대한 이탈 관점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한번 지금 이때는 관망대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후에 이제 상승세를 다시 한번 탔었죠. 상승세에 대한 그림 자체가 다시 한번 탔었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재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약간 이제 거래량에 대한 비중도 좀 적었던 구간이어가지고 이 부분 다음에 이제 이 캔들에 대한 시점이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 12월 9일자 캔들에 대한 비중을 여러분들이 시종가 라인대를 체크하셔가지고 보신다면은 이런 식으로 좀 얘네들이 자리값을 계속 지키고 있더라고요. 이 캔들 자체 내에서 만들어진 자리값을 지금 45.60 라인대부터 45.40 정도에 대한 지지 포인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유가에 대한 지지 안착이 이제 5일선이 깨졌긴 했지만 다음 날 이제 바로 이제 안착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다면은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사실 이제 기준 하나를 깔아놓고 매매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어느 정도 이제 매수에 대한 지지가 45.62 라인대에 대한 안착뷰가 나왔다 보니까 이대로에 대한 계단식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지지대 하나를 얘네들이 크게 하나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이제 추세 때 면서 저점에 대한 부분까지 하단선까지 다시 내려왔다가 지금 이제 살짝 반등을 보여준 건데 여러분들 이 자리 가격대가 지금 45.70 라인대입니다, 여러분들. 일봉에 대한 매물대 맞고 지금 올라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조금 간단한 분석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이제 아마 캔들 조금 보시는 분들이었으면 이거 45.70 맞고 반등 정도 시점 자체가 크게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사실 이제 이때부터가 제일 중요한 싸움이라고 느껴지는 건데 여러분들 이제 오늘 아마 매매하신 분들 중에 이거는 진짜 센스 있으신 분들은 다 보셨을 건데 60분 봉도 뷰중이긴 하지만은 얘네가 지금 현재 헤드앤숄더로 받아주고 지금 올려준 상태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추가적인 상승 시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매력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본다면은 뭐 백시에 대한 기대감과 이런 부분에서 이제 유가에 대한 지지력이 계속적으로 버텨줄 가능성이 높긴 하겠지만은 일단은 저는 무조건적으로 캔들에 대한 비중을 너무 크게 보거든요. 그래서 안착이 기본적으로 나오냐 안 나오냐의 싸움으로 보다 보니까 일단 금일 시점에서 47.40 라인대 위쪽으로 안착 나오기 전까지는 고가점에서 매도를 약간 좀 대응하시는 트레이딩이 제일 좋고 매수 쪽 관점에 대한 부분에서 본다면은 오늘 아침에 한번 체크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거 왔었네요. 자리가 45.50 라인 때 왔었고. 크루드 오일도 떠나간 네, 건가요? 떠나갔네. 다 떠나가가지고 볼 수 있는 분이 없고. 자, 외려 그냥 240분봉 한번 보면서 마무리 조금 짓고 나스닥 조금 보도록 할게요. 네. 외려 오일이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네. 자, 일단은 장세 쪽에서 이 자리 한번 기다려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물대에 대한 위치 자리 가격대인데 46.75 라인대에 대한 매수 지지 포인트를 받아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일봉의 45.75 포인트. 45.75. 네, 그래서 이제 일봉에 대한 가격대 이제 안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자리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 자리거든요. 이 캔들에 대한 이제 종가 부분과 이 캔들에 대한 이제 시가 부분이 골고루 밸런스가 되어 있는 자리고 분봉 240분봉에서 보게 된다면은 안착 위치가 꽤나 잘 예쁘게 나오는 자리다 보니까 눌림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망을 하셨는데 매수에서의 전략, 매도에서의 전략 이렇게 두 가지 주셨어요. 매도에서는 47.40 라인을 안착하면 고가 부근에서 매도 진입해봐도 된다라고 하셨고요. 매수에서는 45.75 라인에서 반등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으니까 이 점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3대 지수가 개장을 했죠. 다우존스, S&P, 나스닥 모두 상승 출발했고요. 나스닥이 0.88% 넘은 12,550포인트 지나가면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뜬 속보에 따르면 오늘 어제 나온 새로운 부양책에 대한 이슈 때문에 오늘 다우존스가 150포인트 이상 반등 출발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 협상을 이어가지 못할 것으로 그렇게 외신이 흘러나갔는데 협상을 다시 진행한다, 이어가겠다, 심지어 2개 부양책으로 나뉘었다라는 소식이 발표되면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네요. 현재 다른 상품들은 어떤 시세에 보이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모든 상품들이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S&P 500부터 살펴보시죠. 네, S&P 500은 여전히 0.7%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3,668.5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입니다. 0.85% 올라서 12,56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0.7% 올라서 47.35달러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입니다. 1.12% 상승한 1,852.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는 강보합 전환했습니다. 0.06% 올라서 1.218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모든 상품들이 이렇게 올라주는 그런 또 현상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오늘 나스닥 한번 뷰 확인해 봐야겠죠. 뭐 백신도 있고요. 부양책이 또 있고요. 나스닥이 오를 만한 이유가 또 많은 것 같은데 뷰 팻말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오늘 나스닥 매수 주셨네요. 오늘 나스닥이 좀 강하네요. 그렇죠? 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 매도라고 들기는 너무 조금 이제 강한 너무 쪽에, 올라서 그렇죠. 저 같아도 매수를 들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이제 여러 가지 관점도 존재하다 보니까 이거 조금씩 네. 설명해 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일자 일단은 이제 이런 부분들 좀 많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지금 나스닥이 어떤 상태로 좀 흘러갔었는지를 먼저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네. 뭐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오늘 진입가 자체를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큰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부양책에 대한 시점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상승 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나스닥에 대한 관점 자체를 일단은 이제 이평 관점으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쓰실 때 이제 대부분 이평은 이제 5일선하고 21선에 대한 이평을 쓰고 있는데 네. 자, 이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음봉이 왜 드러났었죠? 이 음봉이 왜 나왔을까요? 이 음봉 이슈가 하나 있었었는데 몇 일 시점이죠? 자, 이게 날짜가 이제 12월 퀴즈네요. 9일입니다. 12월 9일이고 이제 12월 이게 9일. 폐 모시기 때문에 나왔었죠. 페이스북. 아, 페이스북. 네, 페이스북에 대한 이제 네, 그 반독점. 네, 반독점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사실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가 가장 기대하고 있던 게 ECB 통화 정책도 아니었었습니다, 여러분들. ECB 통화 정책 아니었었고 이제 FOMC에 대한 이제 회의 자체를 좀 기다리고 있었던 종목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지력만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주면서 약간의 고가 갱신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보여줬었습니다. 고가 네. 갱신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이제 FOMC를 조금 기다려주는 지지력만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사실 이제 이슈 하나가 컸었죠. 이제 페이스북에 대한 반독점이 진행된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이슈로 인해서 이제 단기적인 5일선 구간대가 이탈이 되고 이제 주요 수급선에서 21선까지 내려오게 되면서 상승 시점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일 시점에서 전일에 제일 재밌었던 부분은 뭐였었냐면은 여러분도 차트 분석이라든지 캔들 분석을 좀 진행을 하다 보시면은 이게 단기적인 수급 지지를 크게 깬 이제 하락 이제 음봉에서 마감을 5일선 밑으로 마감을 했죠, 얘들이. 마감을 했고 이제 거래량이 돋보이게 컸습니다. 거래량이 돋보이게 컸다 보니까 이 캔들에 대한 이제 의미를 조금 크게 파악하면서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데 네. 뭐 시가 라인 때 종가 라인 때를 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이제 봉중심 라인 때만 체크를 하시고 보셔라. 그래서 이제 가격대가 이제 12,512 라인대로 잡혀줬었어요, 저항대가. 근데 이제 어제자 뭐 계속적인 고가에 대한 계속 뭐 계속 상승 눌림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어제 한 15, 20 약간 이 가격대에서 계속 매도를 잡고 있다가 좀 빠지는 그림 나오다가 다시 추가 돌파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못 잡아주겠다 하고 그냥 제가 손절을 치고 나왔었는데 와, 장이 딱 그 새벽 3시부터 좀 단기적인 하락세가 계속 좀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서 애들 또 사람 우리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미증시에 매매할 때 좀 많이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왜 힘들까요? 요 근래 사실 이제 대부분 나스닥 추세가 오전에서 그러니까 한 번에 11시 반에서 1시까지 해서 거의 뭐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장 초반 단기적인 추세는 나올 수 완전 있는데 새벽에 나오는구나, 우리 네. 시간으로. 네, 3시 정도에 나오다 보니까 3시에. 그러면 출근도 못 하시거든요. 매매하시고 이제 부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이거 추세 안 나오네 하고 잠자고 있으면 추세가 이제 다음 날 아침 터져 있는 아이고. 네, 그런 그림이 같이 나와가지고 네. 사실 이제 어제도 매매하면서도 야 얘들 진짜 끝까지 이러는구나 안 싶어서. 주무셨어요, 그럼? 저는 2시까지 봤었죠. 2시까지 보고 있다가 아 이거 안 된다 하고 그냥 잤었어요. 근데 3시에 딱 나왔네, 네, 추세가. 3시 때 추세가 한번 그러네요.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조금 이제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네, 타이밍이 좀 안 너무하네요. 맞는 종목이다 싶어서 일단 네. 얘기를 해드렸는데 우스갯소리로 일단은 전일에 되게 애매하게 이제 양봉 캔들이 만들어졌었어요. 일단은 봉중심 라인대를 맞고 빠지는 캔들이 나왔는데 자세히 보시면 5일선을 살짝 탔긴 탔거든요. 그러니까 네. 종가 쪽 위로 좀 마감이 됐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지지력을 받고 안착이 된 건가 이게 안 된 건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이제 매매를 하면서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체크를 할 때 어려운데 근데 이제 오늘 얘네가 이제 5일선까지 지지를 받고 이 봉중심 라인대를 미장 전까지 다시 올려준 거 보니까 일단 이 캔들에 대한 비중 자체가 좀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거래량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의미 있는 캔들이 발생한 거긴 한데 거량이 워낙 적다 보니까 단순 페이크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뭐 현재 시점에서는 뭐 다시 고가 라인들을 갱신을 했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시점으로 이제 팻말을 들었지만은 장중 추세를 한번 계속 보시다가 트레이딩 하시면은 혹시 몰라요. 이제 단계적인 또 한번 급락에 대한 포인트가 다시 나올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이슈가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해주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은 혹시나 단기적인 트레이딩 뭐 이제 대부분 마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단타 트레이딩이라고 하시는. 그래서 트레이딩 하실 때 조금 주의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네네. 그래서 뭐 차트적인 분석을 본다면은 5일선 깨졌고 다시 27일선 수급 받은 다음에 안착이 된 거다. 그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랠리 포인트가 이어진다. 그래서 매수에 대한 관점이다. 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네네. 사실 이제 이 편 가지고 얘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분봉에 대한 플레이인데 분봉 플레이 보여주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애매하게 나와가지고 네. 저도 이제 매매를 하면서 이제 느끼는 건데 이게 조금 이제 애매한가 애매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래도 매수 주셨으니까 네, 오늘 한번 타점이라도 계속 좀 제공을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추세가 안 나와서 타점 제공도 어려우실 텐데. 추세는 나왔다고 보는데 네. 외려 추세가 좀 장초반부터 너무 크게 터져가지고 아. 매수 시점이라든지 매도 시점 이 구간대를 조금 나눠서 보기가 많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중장기 관점에서에 대한 자리 값만 체크를 해서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542 라인대에 대한 반등 자체가 깨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저항세대가 깨졌기 때문에 전일 맞고 빠졌거든요. 지금 이제 안착에 대한 뷰 자체가 크게 나온 거고 지금 현재 60분봉 여러분들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2시에 이제 캔들이 하나가 마감이 됩니다. 이제 이 캔들 자체가 마감이 되는데 이 캔들 마감 뷰가 12,541 라인대, 12,541 라인대 라인대를 위쪽으로 마감하는 451 라인대 위쪽으로 마감하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543이네요. 죄송합니다. 543 라인대 위로 마감하는 양봉 종가 캔들이 나온다면은 다음 캔들도 추가적인 양봉이 하나 더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 초반에 바로 대응하실 분들은 뭐 이제 어느 정도 트레이딩 기반 하셔가지고 보셔도 되긴 하지만은 조금 안정적으로 진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저항대 지금 돌파 시점 나왔다 보니까 현재 가장 중요한 미장에서의 거래량이 가장 높은 이 시간대에 대한 60분봉이 12,543 라인대 위쪽으로 마감되게 되면은 다시 한번 매수에 대한 트레이딩 시점을 보셔도 되겠다. 지금 나오는 60분봉 캔들 말씀이세요? 네, 근데 아직은 이게 마감이 안 됐습니다. 이제 한 18분 뒤에 마감이 되는데 그 윗꼬리를 좀 달아야 되나요? 윗골이 다른 게 아니고 몸통이 네. 여기 구간대 검정 색깔 선 보이시죠? 네. 여기 위로 마감이 돼야 돼요. 빨간색 봉, 뭐 파란색 봉 상관없이 여기만 깨지지 않고 캔들이 몸통 위쪽으로 마감이 되면은 네. 매수 쪽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보실 수 있지 알겠습니다. 않을까. 그러니까 12,543으로 이 캔들이 마감을 하는지 그걸 체크를 하셔야 매수 진입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게 맞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질문 한 가지 갈 시간이 없을까요? 1분 남아. 그럼 1분 동안 정말 짧게 우리 시청자님이 부양책 이후에 나스닥 장기 전망도 여쭤봐 주셨는데 일단은 네. 부양책이 뭐 어떻게 순서대로 진행될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일단은 관전 자체대로 본다면은
이제 향후 달러에 대한 이제 달러 인덱스에 대한 하락률을 저는 크게 보고 있어요. 90이란 말이에요. 저는 지금 80선 초반까지도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러한 그러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통화축이 크게 무너진다면은 사실 상승에 대한 폭은 더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최소 13,500 라인까지 아니면 14,000 라인까지는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부양책 이후에는 달러 인덱스가 조금 더 하방 추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나스닥은 13,500에서 4,000 라인까지 보고 계신다라고 저희가 정리해 드리면서 오늘 1시간 동안 고생해 주신 아토 마스터님 보내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외에도 우리 아토 마스터님의 전략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이용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